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6. 여섯 번째, 감정의 물성. 주인공은 나라는 1인칭이고 보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 직장인 남성이다. 이 책에서 드물게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다. 감정의 물성은 내가 퇴근길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행복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읽으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앞에 있는 단편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특히 그 작품에 나오는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그 문장은 이번 감정의 물성이라는 작품이 가진 메시지와 조금 통하는 것 같다. 주제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 일부 인용을 해본다. 213페이지 주인공이 감정의 물성을 개발한 개발자하고 나눈 대화 중의 일부다.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우울을 사는 겁니까? 왜 증오와 분노 같은 감정들이 팔려나가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런 걸 사려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애초에 어떻게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사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제야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다른 표정이 떠올랐다. 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그는 뜸을 들였다. 입꼬리를 조금 올려 웃는 그의 미소는 체념한 것 같기도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말했다. 소비가 항상 기쁨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행위라는 생각은 이상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감정을 향유하는 가치를 지불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한 편의 영화가 당신에게 늘 즐거움만을 주던가요? 공포, 외로움, 슬픔, 고독, 괴로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주인공은 잡지사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가진 업무 특성에 비교해보자면은 직장 내에서 성격이 조금 보수적으로 느껴진다. 새로운 제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직원들이나 주변에서 알려주는데도 주인공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이런 식이다. 그러면 그냥 바이럴 아냐?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사실 잡지사 직원이 아니라 그냥 법을 준수하는 공직자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대체로 남자 주인공의 성격은 이 책에서는 살아있는 캐릭터로 보이진 않는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 작가는 남자 인물의 성격 묘사 약간 어색해 보인다. 이 작품에서 업체 대표가 말하는 감정의 소비는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입지, 행사나 촉진, 과정관리, 물리적 시설, 직원이라는 다양한 자극을 가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사고 싶게 하는 거다. 보험 상품 같은 것은 공포, 두려움 그런 감정을 사용한다. 암이 걸리면 어떡할 거냐. 이를 치료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면 어떡할 거냐. 또 운전하다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고급 외제차를 파손시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두려움, 감정을 건드린다. 현실에서도 두려움, 공포, 걱정 이런 감정들은 보험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 월급쟁이에게도 살아남으려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다. 사람이 더 아름답고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 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 더 파고들어 본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실무자의 레벨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나무랄 데 없으면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다. 혹시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안 따라주면 퇴직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오래 버티면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자리에 오래 버티는 것도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머릿속으로 생각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승진하면 대체로 빨리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승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도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업무 비중에서 인간관계의 비중이 커지고 타이핑보다는 말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그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컴퓨터와 키보드는 정직하다.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믿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물건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도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팀원들은 각자 성격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다. 또 그 장단점을 제3자가 생각하는 것과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상태에서 승진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고통이 따른다. 팀장 회의에 들어가면 다른 팀장들과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뭐 더 높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것이 이 작품에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는 잡지사에서 일하는 미혼의 남자 주인공 정하, 애인인 보현을 생각해본다. 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정하여서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인지 헷갈렸다. 보현이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정하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도 무난하니까. 또 둘 간의 대화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대화로 보이지 않고 여성과 여성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정하가 남자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딱딱한 정도다. 보현의 가족들은 보수적인 가풍이라고 여기에 이 책에 소개되지만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비현실적인 가풍 때문에 청춘 남녀의 결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 책 전체에 그런 느낌이 보인다. 대체로. 그런데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달콤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에 대한 갈증도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책의 주제가 훌륭하지만 너무 한쪽 계층에 쏠리게 되면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독자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보현의 삼촌이 지병으로 쓰러지는 것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은 현실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닌 삼촌이 쓰러졌다면서 결혼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간병을 도우라는 그런 가풍, 그런 스토리는 요즘에 주말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결혼을 반대하는 다양한 그럴듯한 이유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삼촌의 지병을 사용했을까 궁금하다. 설명이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6번째 감정의 물성 리뷰를 마친다.